넷플릭스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 중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고, 지난 4년간 K 콘텐츠 시청은 6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의 K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는 놀라울 정도이며, 넷플릭스는 진심으로 한국과 파트너십 강화에 의지가 있고, 이것이 한국 시장에 장기적인 투자를 약속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해외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는데요. 관련 기사에 달린 해외 누리꾼들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이전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넷플릭스로 인해 다른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스토리라인과 캐릭터 구축 면에서 훨씬 더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들은 낡고 중복되거나 너무 진부해지고 있어 대대적인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K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해할 것이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는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데다 작가의 필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배우들은 매력적이며 훌륭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국의 쇼를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만 보는 미국인입니다. 옥탑방 왕세자는 제가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였고 그 이후로 저는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K-드라마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스토리가 장편 영화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진행이 있으며 문화가 가족 중심이고 진정성이 있고 배우들의 연기가 탁월하며 대부분의 스토리라인이 흥미로워서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들은 퀄리티가 높으며 독특한 스토리라인과 아름다운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줍니다. 미국의 어떤 TV 시리즈보다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중독됐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 콘텐츠가 매우 매력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매출액은 81억 6천만 달러이며 영업이익은 17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데에 한국 콘텐츠의 역할이 컸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실제로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발표 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는데 비영업권 드라마가 일조했다며 그 예로 더글로리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K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투자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역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190여 개국의 2억 3천만여 명의 구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팝에 이어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K-드라마가 가진 강점과 경쟁력 때문이지만 넷플릭스가 팬데믹 이후 한류의 확산에 큰 일조를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21년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을 넘어 연관 분야 전반에서 약 5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3조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만큼 한국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잠식입니다. 넷플릭스의 투자 확대로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내의 다른 콘텐츠 제작사나 방송사의 생존과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내의 다른 콘텐츠 제작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편당 투자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작 단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제작비 부담으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의 콘텐츠 시장의 인력 및 자원들이 넷플릭스로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넷플릭스에 대한 종속성 심화로 이어져 시장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넷플릭스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은 약 254억 원의 투자로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적 재산권부터 판권 및 해외 유통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익은 넷플릭스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전부 지원하는 대신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방식으로 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내의 여러 언론사들은 한국의 넷플릭스 하청 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사례처럼 제작사가 투자비를 공동 부담하면서 IP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제작비 및 투자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의 국내 자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나 위상이 넷플릭스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탑10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총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최고의 시리즈와 영화에 대한 순위를 산정했으나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총 시청 시간을 작품의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 즉 총 시청수에 따라 탑10 순위를 결정하며 역대 넷플릭스 탑10 기준도 작품 공개 후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에서 91일 동안의 데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순위 정책 변경은 내용상으로는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순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역대 비영억 원 TV 시리즈 탑10에 이름을 올렸던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순위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이에 이번 넷플릭스의 순위 정책 변경이 한국 콘텐츠 견제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한국 콘텐츠 견제용으로 순위 체계를 변경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의심스러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킹더랜드입니다. 현재 킹더랜드는 넷플릭스 글로벌 주간 차트 2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미와 인도에서는 서비스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지역 구독자들은 7월 중순에야 킹더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도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러한 내용이 인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의 팬들은 인스타그램에서부터 트위터까지 여러 사이트에서 내용을 공유하며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넷플릭스 측은 힌디어 더빙 작업으로 인해 공개 시기가 늦춰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팬들은 인도는 여러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나라로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K-드라마 팬들은 한국어 오디오와 영어 자막을 통해 시청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보현과 신혜선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지난달 17일에 공개되었지만 인도에서는 12일 늦은 2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넷플릭스는 연모, 우리들의 블루스, 인간 수업, 지옥, 더 글로리, 택배기사, 피지컬 100 등의 수많은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해왔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사냥개들 역시 이번에 전 세계 동시 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더빙 작업 때문이라는 넷플릭스의 설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른 제휴 콘텐츠 간의 차별을 두려워하고 있고 일부 K 콘텐츠의 공개일을 분산함으로써 차트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콘텐츠를 뛰어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일련의 행태들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속칭 돈이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겠지만 넷플릭스의 메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현상을 침소봉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차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설사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넷플릭스가 순위 정책 변경이나 홍보 방법, 공개 지역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확대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K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단단한 국내 시장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내 자본 투자 및 토종 OTT 경쟁력 확보로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